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이것이 혹 여러분의 집에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은 집안의 금전운을 막고 깨는 것이라 반드시 치우거나 또 없애야 할 것들입니다. 네, 이것이 있으면 절대 그 집에는 부나 번영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항상 없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풍수는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행하도록 하는 학문입니다. 네, 인간은 거의 모든 행동들을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 반사적으로 행한다고 모든 심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풍수라는 학문의 핵심은 적절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의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 이를 통해 부정적인 에너지를 쫓아내고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만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가정 언제나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하겠죠. 물론 이 행복에는 재물이 필수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네, 이 재물이 쌓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물운의 균형을 깨고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가정의 재물운의 균형을 깨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가구들입니다. 여러분, 풍수의 기본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가정에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가구들은 에너지 간의 흐름의 조화와 균형을 깨게 되므로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모서리가 원형의 둥근 모양이라면 이것은 조화로운 에너지의 흐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하여 가능한 모서리가 너무 날카로운 가구보다는 모서리가 둥글고 전체적으로 곡선형을 가진 가구들을 집안에 배치하는 것이 좋은 것이며, 이런 것이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에너지를 원활하게 만들어 집안에 재물운이 트이도록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폭력적이거나 슬픈 분위기의 사진이나 액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분위기의 사진이나 액자는 인테리어를 편안하게 또 집안을 부드러운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소품임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부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도 좋은 그림이나 멋진 글씨들을 벽에 걸어두는 것은 부잣집이라면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효과가 큰 만큼 그에 따른 반향도 크다는 것입니다. 만일 폭력적이거나 슬픈 분위기의 사진을 매일 보아야 한다면 그 가족 구성원의 정서는 이런 분위기로 당연히 변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네, 슬픈 노래를 자주 듣는 사람이 눈물이 많은 법이고, 또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른 가수가 슬픈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듯 이런 그림이나 사진은 거주자의 감정 흐름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평안하고 행복한 가족 생활을 위해 가능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안정적이고 또 온화한 느낌이 나는 사진이나 그림을 걸어두시는 것 꼭 권해드립니다. 네, 가정이 안정되고 평안해야 사업 역시 그러한 것이고, 이를 통해 재물 역시 들어오게 될 것이니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침실에 있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리나 거울이 집안 어디든 있어서 나쁠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습니다. 하지만 침실만큼은 정말 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네, 거울은 상을 비추는 것이라 보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계속 전달하는 것이며, 침실에 이런 큰 거울이 있다면 편안한 휴식을 방해할 수도 있으며, 이것 때문에 완벽한 수면을 취하는데 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실에 거울이 꼭 필요하시다면 가능한 작은 것을 선택하시고 외부로 연결되는 문이나 창문 앞에는 이 거울을 두지 않으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망가졌거나 멈춘 시계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시계가 멈춰버린 경우 현대 풍수에서는 조화로운 에너지의 흐름을 깨어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네, 집에 걸어둔 시계가 망가졌거나 배터리가 다 되었다면 이거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수리를 하시거나 배터리를 교체해 주어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이는 게으름의 상징이라 재물운의 흐름의 최대 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벽에 걸리는 시계는 가능한 침실에는 두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다섯 번째로 블랙 계열의 침대 시트와 또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침실은 항상 편안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곳이고 늘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곳이라 너무 밝아서도 안 되고 조금 적당히 어둡게 연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블랙 계열의 침대 시트나 이불 그리고 담요나 그 외 침구를 사용하는 것은 수행의 기운을 너무 강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절대 침실에서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침대 시트나 침대 이불이 가능하면 편안하고 포근해야 하는 이유는 이곳에는 토행의 기운이 반드시 조금은 드러나야 하기에 그러한 거예요. 네, 이는 수호행의 기운, 즉 밤의 기운을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인데, 여기에 검은색을 더하게 된다면 당연히 오행적인 균형은 깨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 사업적인 기운이라고 할 수 있는 침대의 기운은 아주 나빠지게 되니 그 집안은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방의 식칼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식칼을 주방 아무 곳에나 놓아두게 되면 그 집안의 가족분들의 마음에 고생이 생기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여 왔습니다. 네, 이러니 당연히 칼은 함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주방에 수납할 수 있는 칼꽂이를 한쪽 구석에 놓아두시거나 아니면 잘 보이지 않는 서랍 등에 칼은 꼭 넣어두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야 그 가정에 풍수적으로 행복과 안정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아울러 같이 알아두십시오. 일곱 번째로 사람 키보다 더 큰 관엽식물입니다. 여러분, 관엽식물은 풍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든 것이거나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은 절대 집안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있는데 버릴 수가 없어서 집안에 두셔야 한다면 이것은 무조건 베란다에 두셔야 하고 절대 집 안에는 두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식물을 두시고 싶으시다면 가능한 작은 것으로 두세요.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얼른 버리시는 습관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 풍수의 가장 기본은 두지 말아야 할 것을 절대 두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두어야 할 것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거실에서 절대 휴지통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집안에 있어야 하는 휴지통은 무조건 뚜껑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휴지통은 습관적으로 차기 전에 버려야 하며 이것을 모은 쓰레기는 늘 한 곳에 두고 오래 두지 않고 바로바로 버리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집안에 더러움이 보이면 그 집은 무조건 가난해질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홉 번째로 여러분, 부유함의 필수는 신발의 정리입니다. 여러분, 절대 현관에 신발이 많이 나와 있게 하지 마세요. 자신이 신었던 신발은 늘 신발장에 넣으시고 항상 신을 신발은 신발장에서 꺼내어서 신는 습관 꼭 가지세요. 이것은 단정함과 품위를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네, 절대 현관이 어수선하면 성공과 번영이 없다는 점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집안에서 불을 막는 9가지 요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